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군산의 농산물이 새로운 가공식품으로 생산되면서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카레에 도전해 수도권의 외식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역의 먹거리를 외식업체에 공급하면서 상생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 개정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농부의 식품공장. 군산에서 생산된 감자와 양파 등을 곱게 갈아 섞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분말을 낸 강황을 섞어 군산 카레가 만들어집니다. 대부분 카레 맛이 강하고 자극적인 반면 군산 카레는 부드럽고 담백한 게 특징입니다. 건강과 맛까지 챙겨 품질에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레 전문 외식업체인 고래카레가 이 맛에 반했습니다. 고래카레는 강한 맛이 아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카레 맛을 내는 곳을 찾다가 군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기 덕분에 사실 이제 저희 품질도 많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경쟁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고 또 여기 실제 그 영농 실제 가구인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안정성도 있고 맛도 굉장히 좋아지게 돼서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14곳과 일본 한 곳에 매장을 둔 고래카레는 연간 100여 톤의 카레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군산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이 업체에 공급하는 포장 카레는 3kg 32,000여 개, 96톤을 공급하게 됩니다. 6차 산업을 각 개별 농가에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생산, 가공, 그다음에 마케팅까지 하기는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제 외식 업체에서 도와서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에 많이 도움을 주다 보니까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군산에서 생산되는 감자와 양파가 연간 각각 11.8톤과 8.5톤을 소비하게 됩니다. 한 해 2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군산 농산물의 소비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지역 먹거리를 외식업체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카레를 이제 협약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양파 또 감자 농가를 더욱더 확대를 하고 나아가서 이제 군산 쌀, 그 다음에 우리 장아찌, 그 다음에 보리 돈가스까지 더 넓혀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멸 위기로 치닫는 농촌의 활로, 경쟁력 있고 다각화된 판로 개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공모 신청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중국 바이튼의 경영난으로 전기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은 명신이 바이튼에 이어 최근 두 곳의 업체와 업무 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바이튼이 구조조정과 신규 자금 유치를 통해 경영 정상화에 나서면서 전기차인 엠바이트가 내년 하반기에 출시됨에 따라 명신의 위탁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마무리 협의 단계에 있으며 이달 중순 신청할 예정입니다.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하는 아리백 산단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정부가 내년도 용역을 통해 스마트 그린 산단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마련한 가운데 새만금이 국내에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에만 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추진되고 있고 2.4기가와트 규모의 서남 해상 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새만금청은 아리백 산단으로 새만금 509와 609를 검토하고 있으며 7809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군산 해상풍력 입지 대상지로 말도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을 위해 말도와 연도, 어청도 해역에 내년도 3월까지 풍항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설치되면 오는 2023년도까지 해당 지역의 바람 세기와 풍향, 습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자연 조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해상 풍력에 대한 주민사회 영향조사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군산시가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된 중점 사업은 조선해양 설치 운송 인프라 구축 50억과 동백대교 경관조명 설치 사업 20억 등입니다. 한편 정부 예산안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일에 최종 확정됩니다. 새만금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가 구축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는 2023년도까지 115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209 1653제곱미터 부지에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서는 각종 장비와 프로그램을 갖추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길러냅니다. 또 도내 태양광 업체의 제품 개발을 돕기 위한 기술도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철도공단 철도부지의 사용료를 인하하게 됐습니다. 군산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중앙동 도시재생유지사업지구 철도부지의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는 조정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철도공단이 국유재산법상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감면 규정이 있어도 사용료를 감면해주지 않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시는 20년 동안 1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군산시 둔율동 성당은 군산 최초의 성당입니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유물들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최근 성당의 건축 과정을 담은 기록물 2점이 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의 새로운 명소가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산시 둔율동 성당은 지난 1929년 설립됐습니다. 군산 지역 최초의 성당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16년 등록문화재 제677호로 지정됐습니다. 호남 지역 대표 성당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둔율동 성당이 소유하고 있는 성당 신축기와 건축허가 신청서 2점을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당 신축기에는 건축계획 수립과 착공, 기금 관련 자료 등 건축 전반의 과정이 담겨 있으며 건축허가 신청서는 당시의 허가 신청서와 청사진, 도면 등이 실려 있습니다. 2점 모두 1950년대 지역 건축 설계와 공사 과정을 파악하고 한국 교회 건축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건물을 짓는데 어느 정도의 모래가 들어가고 시멘트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거부터 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동원된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토탈 전부 다 저기에 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에서 앞으로 30일간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 심의가 끝나면 문화재로 최종 등록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일제 강점기 건축물이 주를 이루는 근대문화유산과 달리 한국 건축사의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에 군산 시민과 종교인들에게는 자부심을, 그리고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는 또 다른 역사적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최초의 성당이자 호남 지역 천주교 선교의 중심지로 불렸던 둔율동 성당. 나아가 군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고군산 관광 활성화와 섬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고군산 관광 활성화와 어민 소득 증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3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섬관광 활성화팀, 인프라 구축팀, 행정지원팀 등 3개 팀 12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 구성을 완료했으며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전략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 사회적 경제혁신타운이 오는 2022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 안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공사와 감리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혁신타운은 군산 신관동 1원 9,937제곱미터에 28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혁신타운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창업과 보육, 인력 양성, 네트워크 등을 위한 지적 공간으로 구성됩니다. 군산 미장 택지지구에 가족센터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가족센터의 전체 사업비는 6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3년까지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가족센터가 들어서면 공동육아와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이뤄집니다. 새만금 현장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영상 전달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새만금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만금 용지와 건설 현장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은 남북과 동서도로 건설 현장, 새만금 산업단지, 신항만 등 12개 지점입니다. 군산 신시도 관광 할인 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도내 어촌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어촌 체험 관광 할인 지원 사업을 다시 진행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군산 신시도와 고창 장호 등 두 곳의 체험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이용객의 체험 서비스를 신한 농협 수협 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만 원까지 이용료의 30%를 즉시 지원합니다.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엽니다. 군산시는 16일부터 2주 동안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시는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도내 50여 개 참여 기업을 위해 배너형 채용 공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구직자를 위해 홈페이지 화상 면접과 1:1 매칭 취업 컨설팅, 취업 지원 동영상 강좌 등을 개설해 제공합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성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해 실버카 38대를 지원했습니다. 군산 수송동 천산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이웃들에게 직접 붕어빵을 만들어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군산시 나온이동의 특화 사업으로 운영 중인 중장년 독거남성 생활요리교실이 지난 5개월간의 김장 김치 담그기 수업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